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네. 저는 신석을 목사님과 함께 구국기도회 같이 하는 강기란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구국기도회 때도 제일 먼저 연설을 시작했는데 오늘 거의 끝에 마지막 연설을 거의 끝이 될 것 같네요. 예. 재밌으세요? 예. 어쨌든 힘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죠.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저 북계 김정은이가 회담을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볼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베트남 가보셨습니까? 네. 베트남 여행 많이 가시더군요. 네.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도 통일을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 한번 해보자. 뭐 베트남보다 못 살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처럼 통일 원하십니까? 네, 여기 나오신 분은 역시 다르시군요. 그럼 도대체 베트남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4년에 평화협정을 하고 나서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1975년도에 베트남은 적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맹과 월남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월맹이고 남쪽은 월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공이라는 시가 바로 월남의 수도였고, 호치민 지금 하노이가 월맹의 수도였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남 사람들은요, 보트 피플에 대해서 외국으로 배를 타고 무작정 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은 처형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월맹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 국토 개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익 인사들,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우익 인사들은 감옥에서 들어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미군이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을까? 왜 미군이 우리를 포기하고 구하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캄보디아가 적화가 됐죠. 그래서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악랄했었던가를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198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월남이 망한 지 7년, 8년이 넘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는데 앵커리지에서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앵커리지 한쪽 공항 한쪽 귀퉁이에 거지 같은 아시아인들이 40~5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그 앵커리지 입국 수속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은 뭐 하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I don't know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니 저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나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원래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나서 다 망해가지고 보트 피플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미국 앵커리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 8년을 온 전 세계를 배를 타고 거지처럼 떠돌고 헤매다가 결국은 앵커리지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그리고 보트 피플로 태평양에 헤매고 돌아다니다 고기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나 나라를 구하지 못한 국민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92년도에 드디어 베트남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 베트남이 수교를 할 때에 이렇게 하겠죠. 전쟁을 했던 미국과 대한민국과도 우리는 수교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경제 발전을 같이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수교를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베트남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1992년도에 제가 베트남을 처음 들어갔을 때에 1박 2일로 베트남을 갔었는데요. 그때 그 참혹했던 그 상황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버스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건물은 성한 것이 없고, 건물이 있어도 다 60년대 그런 건물들이고, 제가 시내 관광 나가려고 5달러를 호텔 카운터에서 바꿨더니 이만한 봉지에 돈을 한 봉투를 주더라고요. 5불 바꿔달라 그랬는데 이런 봉투에 돈을 한 봉투를 줬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하기 위해서 창문도 없는 에어컨도 없는 그런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을 때에 그 시내는 참으로 참혹하기 짝이 없었어요. 전부 다 지뢰를 밟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없거나 영양실조로 비실대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미 그 밀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버스가, 관광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그 버스를 따라다니면서 $1 프리즈 이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그 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민정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1씩 나눠주기도 했죠. 그럼 $1를 나눠주면은 그땐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그 사람에게 $1라고 손을 내밀면서 외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미친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그 버스를 미친듯이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1박 2일 동안 관광한 것은 구찌 터널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베트남에 전수한 땅굴 파는 기술, 그래서 그 구찌라는 터널은 지하 3층까지 뚫어놨었군요.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은 지하 3층까지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1층에 들어갔다가 2층 한번 들어가고 3층 들어가려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나왔죠. 그 당시에 그 땅굴의 이름이 구찌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 땅굴로 인해서 미군을 얼마나 골탕을 먹이고 미군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친 그 결과 그렇게 미국은 떠나갔죠. 그래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다가 그런 깨어진 철모와 포탄 조각과 그리고 전쟁에 무슨 많은 물자들을 가져다 놓고 우리 집에 구경할 것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가보면 그것을 $1만 달라고, 그리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베트남 가니까 온통 전쟁 기념관, 사람 죽은 해골 모아놓은 것,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사진 찍어 놓은 것, 그것이 1992년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과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베트남 여러 번 갔다 왔었죠.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베트남 보니까 참 좋네. 통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통일을 좀 해보자. 김정은이 밑에서 살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베트남,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은 월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월맹 사람들이에요. 월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이렇게 있다면 적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젠 더 이상 서울이 아니라 김일성 씨가 될 것입니다. 사이공이 호치민 씨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울은 김일성 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베트남이 멸망했을 때에 희열을 느꼈다는 자가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을 죽였던 호치민이 바로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여러분들, 길 가시는 분들, 북한식 통일, 베트남식 통일해도 되겠습니까? 베트남식 통일해서 베트남처럼 살아보자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반갑다고, 김정은이 오라고 깃발 들고 흔들면 설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목을 지 스스로 칼로 자르는 것과 같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도 지금 많이 피곤해요. 제가 11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왜 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우파들이 뭔가를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잡발인데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팩트를 아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베트남이 오늘날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적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된 것, 그런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월맹 사람들, 지금 베트남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 월맹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좋은 아파트 많이 지어놨죠? 좋은 집을 많이 해놨죠? 우리가 적화 통일되면은 그 아파트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피플에 대해서 나가다가
자위대 군사를 만나서 물에 폭친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잘못되면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폐를 끼쳤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뒤통수 해야 된다고. 어글리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돈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지금 얼마 전에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라이따이한 베트남의 라이따이한 문제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됐어요. 곧 이 정부의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라이따이한을 책임져라. 그들을 보상하라는 것이 곧 압박이 들어올 거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입 짝 닫고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교만을 들고 얼마나 잘난척을 하고 얼마나 돈 장난을 했는지 그것을 아시면은요 해외에 나가셔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지금 부끄러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창피함을 잊어버렸어요. 도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덕부터 윤리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무 교만스럽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깨우치고 뉘우치겠다고 미국에도 고맙다 감사하다 일본도 너무 고맙다 그리고 6.25 때 참전했던 그 나라들에게 모두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민족을 잊은 국민들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은 자들은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신데 저의 긴 연설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